안녕하세요. 미국 배당주 투자. 관심 많으신 당신을 위해 오늘 준비했습니다. 요즘 정말 뜨거운 감자죠. 미국 섹션 899 법안.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. 외국인 투자자 배당세를 최대 35%까지 올릴 수 있다. 이런 내용인데 이게 진짜 현실화될지, 특히 한국 투자자인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 법안이 지난 5월 22일이었죠. 그때 미국 하원을 통과해서 이제 상원 표결하고 대통령 서명만 남겨둔 그런 상태입니다. 오늘 저희 목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. 상원 통과 가능성 그리고 한국 적용 여부. 이걸 명확히 분석해 드리는 거예요.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들만 뽑아서 당신이 딱 핵심만 빠르게 파악하시도록 돕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. 제일 궁금한 거. 상원 통과 가능성부터 좀 짚어볼까요? 자료 보니까 상원에서 법안 통과시키려면 보통 60표, 이게 필요하다면서요. 근데 지금 공화당 의석이 53석. 그럼 7표가 부족한 거네요? 그쵸? 네, 맞아요. 그 점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. 일반 법안이라면 사실 통과가 쉽지 않겠죠. 근데 여기서 예산 조정 절차라는 좀 특별한 변수가 등장합니다. 이게 뭐냐면 특정 예산 관련 법안은 이 절차를 통하면 과반수, 그러니까 51표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는 일종의 패스트트랙 같은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섹션 899가 이 절차 대상으로 인정받느냐, 이게 통과의 최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아, 예산 조정 절차요? 네, 상원에서 이걸 어떻게 분류할지 이걸 계속 지켜봐야 하는 거죠. 그게 정말 예상 밖의 변수인데요. 그것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확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. 그럼 만약에 그 관문을 통과한다고 쳐보죠. 그랬을 때 우리 한국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그 불공정 외국 세금 기준,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? 법안에 딱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? 네, 자료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구글이나 메타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에 특정 국가들이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세, DST고요. 두 번째는 OECD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%죠. 그거 도입 관련해서 저과세 이익 규칙 UTPR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법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보는 겁니다. 그렇군요. DST랑 UTPR, 한국 상황을 좀 보면요. DST는 우리가 도입 안 했잖아요. 근데 UTPR은 2024년 1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자료에 나오네요. 그럼 한국도 이론적으로는 대상이 될 수 있다, 이런 말씀이시죠? 맞습니다. UTPR이 뭐냐면 다국적 기업이 세율 낮은 국가에서 이익을 내면 한국 같은 나라가 추가로 세금을 매겨서 최소 15% 세율을 맞추게 하는 규칙이거든요. 한국이 이걸 시행하고 있으니까 섹션 899의 그 불공정 외국 세금 국가로 지정될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다. 이렇게 봐야죠. 가능성은 있다.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쭉 종합해보면요. 이 법안이 꼭 한국을 직접 겨냥했다기보다는 좀 뭐랄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위한 방패처럼 유럽을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. 특히 그 DST 관련해서요. 네,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입니다. 그럴 만도 한 게 지금 DST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25개 나라에서 시행 중이거든요. 이 나라들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한테 자국 매출의 평균 한 3에서 5% 정도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어요. 근데 특히 몇몇 유럽 국가들이 2026년까지 이 세율을 5%로 올리겠다. 이렇게 발표하면서 미국하고 갈등이 좀 깊어졌죠. 이게 연간 412억 달러,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. 유럽연합 1년 예산의 거의 19%에 달하는 돈이에요. 와, 412억 달러요? 정말 크네요. 트럼프 행정부가 이 DST에 대해 계속 비판해왔다는 걸 생각하면 그럼 이 섹션 899가 DST 시행 국가들한테는 아주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겠네요. 한국 투자자에게 직접 타격을 주기보다는 DST 문제나 다른 관세 협상에서 좀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그런 전략적인 카드? 네,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자료 분석을 해봐도요. DST랑 UTPR을 둘 다 시행하는 국가들이 아무래도 더 강한 압박을 받을 수 있겠죠.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DST를 안 하니까 완전히 안심할 수 있냐? 그건 또 아닙니다. UTPR을 적용 중이니까요. 결국 이 법안이 진짜 현실화되고 한국에 적용된다면 당신의 배당 수익률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계속 주목하셔야 합니다. 네,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. 섹션 899 법안, 상원 통과는 그 예산 조정 절차라는 기술적인 부분에 크게 좌우될 것 같다.
그리고 한국은 UTPR 시행 때문에 이론상 적용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DST를 시행하는 유럽 국가들이 주 타겟일 가능성이 더 높다. 이런 분석이고요. 따라서 당신에게 미칠 실제 영향은 법안 통과 여부,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과 한국 정부 간의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네요. 딱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당신과 같은 미국 배당주 투자자께서는 이 법안이 상원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계속 주시하시고 또 만약 통과된다면 한국 정부와 미국 간의 협상 동향 이걸 면밀히 살피셔야 합니다. 상황이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요.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. 네, 오늘 저희 분석이 이 복잡한 세금 이슈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. 이번 섹션 899와 DST 갈등처럼 국가 간의 이런 조세 정책 충돌이요. 앞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또 어떤 새로운 형태의 국제적 긴장, 그리고 또 협력 모델을 만들어낼까요? 이 부분도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